여러분 엔카 많이 보시나요? 저도 엔카 밥 먹고 엔카만 보는데 요즘 엔카 진단 안 찍혀있는 중고차가 별로 없고 엔카 진단의 경우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 상태가 좋아 보이고 새 차 상태 같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은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 매물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싸다고 눈이 번쩍 뜨이는 차, 업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태가 별로인 것 같다고 의심하는 차량입니다. 저도 이제 중고차 딜러를 하다 보니까 차를 사고 파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엔카를 자주 보는데 '너무 싼 차는 왜 안 팔렸을까?' 하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분이 엔카에서 보신 차량도 검찰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차량은 검차 요청이 와서 가서 보면 분명 사진으로는 깨끗했는데 막상 가 보면 뭐 엔진오일 감소해서 하나도 안 찍히고 유리 깨져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엔카에서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현직 딜러인 제 수준으로 엔카에서 구입할 만한 차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성능 기록부 특이사항 칸을 주의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카에 들어가서 성능 기록부를 체크하고 사고 유무를 체크하시는데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점검해 보면 엔카 진단 스티커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사고 유무랑 다른 상황이 5건 중 한두 건이 발생하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다 믿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저한테 문의하셔서 딜러들이랑 성능장이랑 짜고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성능장에서는 차를 한 대 점검하는 수수료가 3만 원이라 그런 겁니다. 3만 원에 수원에서 그 비싼 땅에 성능장 허가 받고 월세 내고 성능 점검원 채용하고 하는데 딱 3만 원 받거든요. 한 대 검차하는데 경제적인 타산의 이유로 차를 한 대 보는데 현실적으로 5분 이상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는 겁니다. 실제 성능장은 여기 수원에도 그렇지만 타산이 안 맞아서 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매입 경쟁 플랫폼의 등장으로 뭐 헤이딜러나 뭐 엔카 비교근적 같은 것의 등장으로 이 매입 가격이 굉장히 치열해져서 매입가는 엄청 올라갔는데 싼 차가 아니면 안 나가는 현상이 생겨서 상품화 비용은 줄여야 하고요. 상품화 비용을 줄이다 보니 성능 점검 수수료가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안은 있냐 하면 뭐 일개 미시적인 차팔이인 제가 고질적인 중고차 문제의 시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는 사고 유무 다른 거 정도 봐드리는 건 10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구입하시면 대수 제한 없이 알선 수수료 45만 원 받고 사고 유무부터 스캐너 점검, 하부 점검까지 진행하고 양호한 차 아니면 차량 판매를 보류하고 있어요. 각설하고 성능 점검지를 볼 땐 사고 유무와 누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코멘트, 그러니까 특이사항 칸 코멘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침수 이력이나 계기판 교체 이력이나 엔진 경고 등 점 등 이런 결정적인 요인들이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이 코멘트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누유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체인 커버 누유, 그랜저 IG, 제가 좋아하는 우주명차 그랜저 IG에서 자주 발생하는 체인 커버 누유의 경우 코멘트에 미세 누유 있음이라고 찍혀 있는데 막상 까보면 줄줄 새고 있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중요한 건 코멘트에 적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은근 많습니다. 성능지를 볼 때는 그 위에 부분 사고나 뭐 렌트 이력, 침수 이력 이런 거 적혀 있는 위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코멘트를 유심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간혹 여러분이 엔카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엔카를 많이 보다 보면 코멘트 칸을 통째로 비워놓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말 써 있어야 됩니다. 뭐 탈부착되는 범퍼 같은 거는 성능 보증 제외된다 이런 말들이 써져 있는 경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는 경우에는 뭐 딜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숨겼을 경우도 있습니다. 뭐 놓치기 싫은 차라면 직접 전화해서 왜 코멘트 부분이 비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차 많은데 굳이 그런 데 시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지랑 안 맞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코멘트까지 비어 있어서 찾아야 하는 거면 저 같으면 거를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엔카 진단을 믿어도 될까? 성능 기록부보다 더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성능 기록부 못 믿어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은 성능 기록부를 믿으시나요? 엔카 진단도 비슷합니다. 엔카 진단은 엔카에서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엔카와 제휴를 맺은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 점검을 받으면 엔카에서 붙여주는 스티커입니다. 수원의 경우 대부분의 성능 점검장에서 엔카와 제휴를 맺고 있고 특정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엔카 진단 스티커가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성능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성능장의 본질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요. 이 성능장이라는 곳은 엔카가 운영하는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딜러가 차를 팔기 위해 직접 비용을 내고 점검 업체를 맡겨 받아내는 서류입니다. 성능 점검지는요. 딜러가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거고 핵심은 딜러가 주 고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성능장에서는 딜러가 고객이다 보니 성능 기록부엔 누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차를 띄워보고 리프트를 띄워보면
하부에서 기름이 질질 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누유가 질질 새고 있는데 그 코멘트에 미세누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성능장애에서 코멘트로 내달라고 해도 주요 골격은 절대 사고를 수정하지 못하지만 외판 판금의 경우 성능지에 표지하지 말고 코멘트로 내달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엔카 진단도 믿지 말라는 거냐, 성능지를 믿지 말아야 하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요 골격 사고는 절대 수정하지 못하고 수정해 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다 믿어도 되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점검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를 10대 정도 점검을 해보면 한 대 정도는 골격 사고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피하다 보면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하지만 누유의 경우는 지워주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성능지의 상태와 차 상태가 상이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능지에 누유가 안 찍혀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능지랑 다르니까 무상 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능점검 보험으로 무상 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이 누유 부분입니다. 그랜저 IJ의 경우나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동속 조인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능점검 보험으로 많이 수리를 받으세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외판이죠. 성능장에서도 완벽하게 내리는 건 불가능하고 코멘트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제 코멘트를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잘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요즘에는 이제 중고차 사서 성능 기록부랑 다른지 안 다른지 체크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 있는 유튜브, 그러니까 되게 업체 많던데 그 유튜브를 잘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고 유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찾아주는 것들이 다 외판일 겁니다. 그런 업체를 꼭 가야만 피할 수 있는 리스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쿠팡에서 단돈 2만 원짜리 도망 측정기만 구입하시면 도색부터 판금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한데요. 뭐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 구입하셔도 저희가 판매하기 전에 도막 다 찍어보거든요. 골격은 이제 사고 유무가 틀릴 일이 잘 없으니 사고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내방하시면 항상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생각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사고 유무에만 집착해서 이상한 차를 골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사고 유무가 성능지와 일치한 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차, 좋은 차를 찾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맞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자 교환한 게 더 있고 외판에 판금 하나 더 있는 게 여러분이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중요 요소가 맞으신가요? 요즘에 가끔씩 댓글 보다 보면은 외판에 판금이 있으면 차 다 썩는다 이런 얘기 많던데, 저도 실제로 중고차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중고차로 판매됐다가 다시 상사로 돌아오는 차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외판 퍼티 바르고 판금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썩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요즘엔 강판 기술도 좋고, 그리고 퍼티도 옛날처럼 저가 퍼티가 아니라 요즘엔 기술도 많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퍼티 바르고 판금 수리하면 뭐 녹이 올라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유무가 성능지와 일치한 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차, 좋은 차를 찾는 중요한 요소가 맞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사고 유무만 일치하면 엔진과 미션의 상태가 맛이 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매입 딜러를 할 땐 솔직히 잘 몰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알선 판매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를 살 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느라 결정장애와 인지적 과부가 걸려 있으시다는 겁니다. 거의 개소리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렉 맥커운의 에센셜리즘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실제로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연산해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연산 능력은 최대 한 번에 7개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1개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실제 에센셜리즘의 저자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면 뇌는 정보 처리의 과부하를 느껴 선택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인 돈, 소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것이 풍요 속에서 가난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소개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중고차를 문의하실 때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에 자차 보험 미가입 이력 없고 뭐 흰색의 선루프에 뭐 시트는 브라운 시트여야 하고 뭐 옵션은 이게 들어가야 하고 연비가 좋으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중고차를 찾으시잖아요. 뭐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이해가 되시겠나요? 저 각자의 요소들은 이제 하나하나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요소에 적합한 걸 찾기 위해서는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면 뭐 경우의 수만 3,600가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와 인지적 과부하가 걸려서 뭐 차 한 대 샀는데 몇 달씩 고민하게 되고, 가성비가 좋은 게 중고차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신차 구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신차가 싸면 신차로 가면 되겠죠. 신차는 저렴하냐, 요즘 신차 가격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차 딜러지만 신차 좋은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신차가 비싸니까 좋은 거잖아요. 뭐 돈이 없으면
없어서 중고차를 사는 건 아니겠지만 가성비를 추구해서 중고차를 사는 거고, 차라는 게 워낙 감가가 심하고 5년에 10만 지는 보통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제 인생에 신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를 살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만족의 임계점을 설정하시고 속성별 소거법으로 관리 상태가 별로인 걸 지우며 반복적인 결정에 디폴트 값을 정해두시면 효율적으로 차를 고를 수 있고요. 상태가 좋은 차의 기준은 저희 겁쟁이 딜러팀의 판단을 일임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 구입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빌드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걱정, 사고 유무 다른 걸 파악하고 진단기 찍어서 문제 없는 거 체크하고 시운전에서 문제 없는 걸 체크해드리는데요. 26년 차량 정비 관리하시고 중고차 성능장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저희 점검장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양호 판정을 내야만 출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특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다른 데 가시면 이 모든 과정을 딜러들이 점검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점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비 경력이 되게 기시거든요. 되게 많은 차를 관리하시고 손보시고 유지하셨거든요. 당연히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을 거고 스캐너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차를 정말 꼼꼼하게 잘 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차를 골라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저희는 판매했을 때 나간 차의 하자율도 굉장히 적거든요. 전 이 정도로 적어질지 몰랐는데 저희가 팀의 점검장님을 채용하고 나서부터 하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좋은 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반려도 되게 자주 나거든요. 차를 갖고 갔는데 1차 점검팀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2차 점검으로 센터에 차를 넣고 있는데 2차 점검할 때 점검센터에서 차량이 불량하여 출고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빡빡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번외가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엔카에서 걸러야 하는 세 번째 차, 렌트 이력이랑 소유주 변경 이력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렌트 이력 있는 차는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렌트 이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키로수 짧고 옵션 풍부하고 상태 깔끔하다면 1인 장기 렌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제 옵션 많은 차가 1인 장기 렌트죠. 그런 차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저도 렌트카 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딱 한 가지 조합이 나올 때인데요. 렌트 이력이 있는데 보험 이력이 없는 차. 정확히는 렌트 이력 있고 사고 있는데 보험 이력이 없는 차입니다. 이건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렌트 회사는 처음부터 차를 나중에 처분할 생각으로 차를 운영하는데요. 그 차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수리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항상 중고차 딜러가 사기꾼이라고 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차량을 매입하러 가보면 여러분도 본인이 타던 차를 넘길 때 내 차를 사간 중고차 딜러가 혹시나 난감한 상황 발생하면 안 되니까 타고 있는 차의 문제를 상세하게 전부 딜러한테 고지하고 판매하시나요? 아니실 거잖아요. 저도 아닌 거 여러 번 봤는데. 그럼 개인 소비자가 아닌 이익률을 올려야만 하는 렌터카 회사는 어떨까요? 보험 이력이 안 찍혀 있는데 사고가 있는 렌터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그 보험 안 쓰고 현금으로 떼어버린 차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고요. 보험 이력이 없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개판으로 수리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심히 점검해봐야겠지만 엔카에서 차를 볼 때는 대안이 많은데 굳이 저런 것까지 보시는 건 좀 헛수고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번외로 제가 위에 소유자 변경 이력 말씀드렸죠. 소유자 변경 이력 체크 많이 하시는데 1인 신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차는 가서 봐야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중고차 유통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에서 처음 제조사에서 나온 차가 첫 구매자한테 가면 구매 이전이 한 번 되는 거죠. 그걸 1인 신조라고 하는데 1인 신조에서 그 다음에 경매장으로 차량이 넘어가게 되고요. 경매장에서 상사로 차가 이전되게 되고 거기서 판매되면 두 번째 차주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소유자 변경 횟수만 보고 이 차가 별로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변경된 시점이랑 간격을 봐야 합니다. 경매장이나 상사를 거친 흔적인지 아니면 개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바뀐 건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 소유자가 6개월도 안 돼서 팔아버린 흔적이 반복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보다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차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기변병 자주 와서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없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많으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특이사항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의심하세요. 성능 기록부는 딜러와 연계되어 있는 점검 업체가 만든 서류라는 걸 기억하시고 꼭 도막 측정기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겁쟁이 점검센터에 오시면 그런 모든 부분의 리스크를 해지해드리고 차량을 단돈 45만 원만 받고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트 이력이랑 소유자 변경 이력은 숫자로만 보지 말고 맥락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결국 정확한 건 차량 상태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렌트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 1인 신주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인데 차량 상태와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게 좋다는 걸 반증하진 않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엔카는 좋은 플랫폼이 맞습니다. 근데 중고차 거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이고 플랫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쓰는 사람마다 좋게 쓸 수 있고 안 좋게 쓸 수도 있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아는 만큼 안 당하고요. 오늘 내용에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현장 가셔서 예전과 다른 눈으로 중고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차 고르는 판단을 위탁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체크해 보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업센터를 운영하는 차팔이 겁쟁이 들려였습니다.